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 똑같은 화면을 계속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듣는 걸로 하십시오. 제가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게 8월 29일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고 그 고발인 조사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니까요. 6개월이라서 10월 10일이니까 한 6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죠. 그 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어제 전화를 해 봤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가 제가 기대했던 정도는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쭉 그 관심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봉규 TV나 이런데 뭐 그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수사에 좀 불편을 준다고 할까요? 뭐 좀 그 불필요하게 그럴 거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여기 그 수원정 고발 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뭐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가볍게 영상을 찍습니다. 뭐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고발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거가 개표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 모든 상황을 숫자로 요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표기에서 먼저 일단 분류를 하고, 개표기에서 어떤 연유에든 하여간 분류되지 못한 이 숫자를 갖고 이 표를 사람이 직접 재확인을 해서 후보별로 분류를 하고, 그러고도 분류가 안 되면 이제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선거 결과로 발표해야 될 숫자는 개표기에서 분류된 숫자하고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분류한 숫자를 합한 1307이 입력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수원정 관외 같은 경우에요, 1176이 입력이 됐다. 또 7431을 입력했어야 되는데 이수정 후보는 7299표가 입력이 됐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데도 이게 걸러지지 않고 개표 결과로 발표된 상황이니까, 이 뭔가 잘못된 숫자, 이 1307 외에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 주십사 하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정확하게 흐름을 잡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지금 요 숫자가 요 숫자잖아요. 1176이라는 게 이 개표기에서 분류한 숫자다. 요거는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하여간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이거랑은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이게 개표 결과로 발표됐다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 수사관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진행 상황은, 그래서 요 사람들을 뭐 피고발인하고 참고인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참고인은 아마 선관위 관련 직원이겠죠. 참고인이랑 그 피고발인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대면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됐는지, 실제로 이 합계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한 건지는 그 개표 보고 통신망의 숫자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선관위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쟤들이 뭐 숫자를 또 가로로 해서 내놓지 않는 이상 선관위에서 온 자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입력했다 하는 게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고발 진행하면서도 지금 수원정이 인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했더니 오히려 이 수사관님 말씀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일단은 어떻게 다른 숫자가 입력이 됐고 다른 숫자가 결과로 발표됐느냐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증명해 줘야 될 거는 이 숫자를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숫자를 입력을 했는지만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다른 숫자가 발표됐다고 하면 그건 이제 수원 남부경찰서를 넘어가는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 뭐 다시 제가 또 이 통신이 된다는 거를 이유로 해서 선관위를 뭐 고발을 하다든지 그거는 또 그 추후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어떤 숫자를 입력했는지만 정확하게 밝혀주면 어떤 쪽이든 선관위에서 그 자기네 부정이랄지 뭐 아주 심각한 부실이랄지 이거에 대해서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1307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데 1176, 요 1176이 개표기에서의 숫자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입력하는 것 외에는 개표 통신망에서 알 수가 없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개표기에만 들어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죠? 보고할 당시의 상황으로 따지면. 근데 이 숫자가 발표됐다고 하면 통신망이랑 연결이 돼서 해킹이 가능하다까지가 접근이 되니까 뭐 지금까지 그 무효소송에서 그 인용이 됐던, 뭐 그걸 인용이라고 하나요? 근거로 사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 서버와 이 개표기, 그렇죠. 개표기 쪽은 어쨌든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얘기하는 그 개표기 조작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게 그 굉장히 중요한 논거였는데 그거를 다 깨부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슬러 그 사유로 총선까지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수로 1176을 입력을 했네. 실제로요. 1176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들이 투표 중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입력한 사람도 그렇고 감독한 사람은 뭐 직무유기나 방조죄로 또 같이 엮일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팩스로 받고 이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받고 또 이 입력된 내용을 숫자로 대조해야 되는 사람도 그걸 방기한 거니까 그 사람도 죄를 물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죠. 이제 선관위에서 얘들이 이 꼬리 자르기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숫자를 입력했다고 조작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좀 넘어갔다 치면 이 입력한 사람들이나 이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이 1176이란 숫자를 입력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통신망에 연결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그 기록 입력석에 있는 뭐 5명 내지 6명의 그 직원들 중에 5명, 6명이 하나같이 다 이 숫자를 입력했다? 뭐 그것도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짜고 이 숫자를 입력을 했다. 근데 이게 제가 발견할 때까지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하여간 6월 중순경에 이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는 이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전부 받아서 봤던 그 현장의 기자들조차도 다음날 기사 나오는데 이 지역에 무효표가 엄청 많이 나온 걸 가지고 다른 뭐 가불병 지역에 비해서 뭐 2배였나 3배였나 해가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 뭐 그러면서 김준혁 후보가
약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른 숫자를 입력하고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거는 뭐 온라인으로 통신이 되냐 안 되냐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입력요원으로 들어가서 뭐 선관위 직원인지 파견 직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숫자를 조작을 해서 넣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렇다고 전 국민이 다 이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한 장에 50원 하는 거를 다 받아서 확인해 보지 않는 한 다른 숫자를 입력해도 그게 개표 결과로 발표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건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지나서 그 문제를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란 게 완전 엉망이라는 걸 증명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수사관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커스를 확실하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또 희망 고문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뭐 아니면 도가 아니지 않나, 뭐 아니면 도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뭐가 나와도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고, 도가 나와서 앞서가는 말을 잡아도 다시 한 번 던지잖아요. 예? 심지어 백도가 나와서 잡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송치든 무혐의든 아니면 기소, 검찰로 송치가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요 담당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했느냐만 명확하게 이유서에 나와준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훨씬 더 큰 문제를 부각시켜서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일하는 스타일은 이런 걸 막 떠벌리고 막 압박을 주고 이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이 수사관이 뭐 모르죠. 제가 고발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뭐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고발한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저기 막 떠벌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오늘이 벌써 며칠이죠? 12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 보니까 이게 그 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 직원은 10년이라는 건 확실한데 여기 그 파견 아니면 차출돼서 그 선거 사무에 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효가 6개월인지 10년인지 지금 살짝 좀 헷갈리는 상황이 있고 어쨌든 경찰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6개월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10월 10일 이전에 어쨌든 이 수사를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니까요. 뭐 오래 기다리실 것도 없고 또 방향이 좀 빗나간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이제 일단은 이 결과가 첫 걸음이니까요. 여기에 좀 기대를 갖고 같이 좀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